안녕하세요. 최은종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과 토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던 영상과 비슷하긴 한데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새롭게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또는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농지연금으로 월 600만 원을 수령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부부 기준으로 600만 원인 거고 개인 기준으로는 월 300만 원까지 수령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토지 투자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역시도 경제적인 자유를 노후 준비와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적인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농지는 가장 싼 토지이고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른다라는 이 신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즉, 농지는 하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하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농지는 가장 가장 저평가가 된 토지이기 때문에 농지는 토지보다도, 일반적인 우리가 일컫는 토지보다도 우상향하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개발 호재가 있는 농지 중심으로 매입을 한다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필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010년도부터 2023년 1월까지의 아파트 가격과 농지 가격의 변동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아파트와 농지 역시 2010년도 이후에 2022년, 21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 이후에 급등하면서 뭐 굉장히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급등한 만큼 급락이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지 가격의 변화는 어떻나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공시지가가 약 한 4에서 5%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201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온 굉장히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기적인 수요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가치를 가지는 이 가격에 비해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이런 변동폭을 보이는 반면에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농업인만이 소유를 할 수 있고 농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을 보통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수요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은 낮을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그래프는 연도별로,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물가 상승률과 토지 가격 상승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제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과 토지 가격 상승률 모두 다 일단은 0%, 즉 0%보다 항상 높습니다. 올해의 이 토지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긴 했지만 거의 한 10년 넘게 또는 그 이하의 과거까지도 지나가 보면 거의 토지 가격은 떨어지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률과 토지 가격 상승률 플러스다 그러면 매년 가격은 오른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의 빨간색 선보다 토지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는 이 파란색 선이 항상 거의 대부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가격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1에서 2% 정도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국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오기를 바라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2에서 4% 정도로 국가가 통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1에서 2% 정도는 추가로
토지 가격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연 5에서 6%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결과가 그런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가격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농지를 정상 가격으로 매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감정가의 50%의 반값 농지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고요. 저는 이 반값 농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 경매라는 툴을 이용을 할 거고,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50%로 매입을 만약에 한다면 감정가의 70에서 8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지만 문제가 없어도 반값으로 나온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정가의 70에서 8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미 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에서 30% 정도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추가 대출을 다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장기 보유할 때의 이자 부담을 이 추가 대출로서 활용을 한다면 그 이자 부담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면서 그 추가 대출을 통해서 보유 시에 이자 부담을 없애는, 즉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와 같은 서민 그리고 직장인들이 이런 토지 자산을 자기 자본 없이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지연금은 60세 이상부터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60세까지 이 농지는 보유하면 됩니다. 좀 전에 보유하는 동안에 우리는 보유 시에 자기 부담이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의 복리 효과를 계속해서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연 이자가 4%일 때의 대출액의 변화를 빨간색으로 나타냈고 이 파란색과 회색은 지가 상승률이 연 4%, 10%일 경우에 지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복리 효과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계산을 해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자는 직선적으로 상승합니다. 즉 단리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나 이 지가 상승률은 복리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급격하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일찍 이런 우상향 안전자산을 매입을 한 이후에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이 농지의 가격은 복리 효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60세 때 농지연금으로 던지겠지만 60세 이전에 높은 가격이 팔 수 있다면 우리는 왜냐하면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매입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팔 수 있으면 팔면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연금용 토지는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의 토지 경매 시장에서 이 농지연금용 반값 농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물건 분석도 하고 토지 경매 시장에서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농지연금용 토지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팔고 농지연금용 토지는 다시 매입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60세에 농지연금을 받습니다. 가능하면은 전후 후박형이라고 그래서 앞 기간에 많이 받고 뒷 기간에 적게 받는 형태를 취하면서 앞 기간에 많이 받으면서 또 다른 투자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0세 이상 때 농지연금을 받는 기간에 또다시 가격이 또 급등해서 일반 매매로 팔 수 있다면 역시나 연금을 해지하고 일반 매매로 팔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하고 나서 농지연금용 토지는 다시 매입을 하면 됩니다. 현재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나온 농지가 많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바로 이득이 되는 이런 농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매입 후에 2년이 지나야 되겠지만 2년 후에는 분명히 매입과 동시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연금 올 300을 위한 그 연금도 꾸준히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농지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토지의 기초 지식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지 경매를 아까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 경매의 기본적인 어떤 용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물건 분석 역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이 농업인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본 없이 또는 소액으로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 온비드 공매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도 지난 영상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발 호재가 가득한 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철도망 구축계획 이런 공식적인 어떤 계획에 기반해서 지역을 분석을 하고 농지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도 주말에 토지 클래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배우기도 하고 그 시중에 서적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해서 얻은 지식이지만 저와 함께 저희 어떤 지난 영상이라든가 블로그를 가보면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이메일로 어떤 건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주시면 최대한 제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메일 주소 등은 설명란을 참조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바로바로 가능하면 회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물건 분석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물건이고 이미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반값으로 나온 농지입니다. 즉 법원 감정가가 4억 7천 정도로 나왔는데 감정가의 50%까지도 나와서 2억 3천 정도까지도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아마 낙찰은 50% 이상에서 낙찰은 되긴 했지만 반가까지 떨어진 농지이기 때문에 이 물건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선 이 농지는 특별히 하자가 있거나 하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50%까지 떨어진 게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 농지는 절대 농지, 즉 농업 진흥구역 안에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업인만이 매입을 할 수 있는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의 50%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만 될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반값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낙찰가의 80%까지도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80%라고 하는 거는 낙찰가의 경매할 때에 낙찰가의 80%까지 가능하고 이게 2억 3,500에 낙찰을 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1억 8,800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은 완전 낙찰을 받을 때의 초기 자본은 약 4,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의 70%는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가인 4억 7천의 70%가 3억 3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추가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기존의 대출액과 자기 자본을 빼면은 1억 정도가 저에게 추가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순간부터 자기 자본은 없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1억 정도가 나한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부 다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5년, 10년 이 보유를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누리는 데 좋기 때문에 최대한 이 추가 대출을 이용을 해서 보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부담이 없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1억 천 정도를 추가 대출액 즉 4%의 금리로 우리가 이자를 낸다고 했을 때 약 한 25년을 보유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고 이 가정 안에는 우리가 5년 후 또는 10년 후, 15년 이후에 이 가격이 상승하는 것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즉, 여기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무한대로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의 변동을 보시면 5년 후에 5억 7천, 그리고 10년 후에 8억 4천이 되면서 20년 후에는 33억이 되는 굉장히 큰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10년 후에는 1.8배가 가격이 상승하지만 20년 후에는 7.1배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부터 농지를 보유하면서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은 이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33억인데 사실 매년 5% 정도의 가격 상승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가정 자체가 너무나 틀린 가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높은 가격 상승을 맛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20년 후에 가격은 28억 정도가 더 추가로 오르지만 이자는 2.5억 정도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항상 복리 개념인 가격은 단리 개념인 이자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물건 분석을 통해서 자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 되는 영상이나 기존 영상들도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농지연금으로 노후 준비와 함께 토지 투자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 또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굉장히 우량 자산을 매입을 하고 보유를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경험도 함께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